들었습니다. 무겁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도민 여러분 앞에 제 결심을 말씀드립니다. 저 김관영, 도민의 선택을 받기 위해 나서겠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당의 공천장이 아니라 도민의 판단을 받겠습니다. 중앙의 결정이 아니라 전북 도민의 선택을 받겠습니다. 저는 무소속 후보가 아니라 도민 소속 후보로 이 길에 나서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저는 민주당이 지켜온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믿어왔습니다. 민주당이 지방자치와 분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정당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공천 과정이 과연 공정했습니까? 전북 도민의 뜻이 충분히 반영되었습니까? 도민 앞에서 정정당당하게 경쟁할 기회가 보장되었습니까? 저는 분노에만 머물지 않겠습니다. 억울함만 말하지 않겠습니다. 원망만 앞세우지도 않겠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도민의 선택권을 회복하는 문제요, 전북의 미래를 지키는 문제요, 전북 경제의 흐름을 이어가는 문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도민 여러분, 지난 4년 도민 여러분과 같이 뛴 결과 전북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도민 여러분들의 성원 아래 밤낮을 가리지 않고 기업을 찾아다녔습니다. 정부를 설득했습니다. 국회를 뛰어다녔습니다. 전북의 가능성을 설명하고 또 설명했습니다. 그 결과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현대초 9조 원 투자를 비롯한 27조 원 규모의 투자 유치, 2036 전주 하계올림픽 국내 후보도시 선정, 이것은 전북은 안 된다라는 낡은 편견을 깨고 하면 된다는 자신감을 느끼게 해준 사건입니다. 전북이 대한민국 미래 산업의 중심으로 갈 수 있다는 증거이자 세계로 도약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도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낸 전북 대도약의 출발점입니다. 피지컬 AI, 2차 전지, 바이오, 방산, 재생에너지, 새만금, 금융 중심지, 전북의 산업지도가 새롭게 바뀌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전북을 믿고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청년들이 다시 전북에서 기회를 꿈꿀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막 엔진이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막 결실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전북은 여기서 멈출 수 없습니다. 다시 과거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전북의 꿈은 중단될 수 없습니다. 씨 뿌린 사람이 물 주고 가꾸고 수확해야 합니다. 시작한 사람이 끝내야 합니다. 기업들이 전북을 믿고 투자한 그 약속, 저 김관영이 책임지겠습니다. 무면허 운전자에게 전북의 미래를 맡길 수 없습니다. 전북의 소중한 4년을 공백으로 만들 수는 결코 없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저의 부족함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들의 음주운전을 막기 위해 삼촌의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대리 운전비를 지급했다가 대부분을 회수했지만 모든 것은 저의 불찰이었습니다. 저의 실수로 인해 저를 사랑하는 많은 도민들께 마음의 상처를 드리고 걱정을 끼쳐 드린 점 대단히 죄송합니다.
공직자로서 작은 일도 더 무겁게 살피고 더 세심했어야 한다는 점을 깊이 성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법과 절차에는 성실하게 임하겠습니다. 도민 앞에 숨지 않겠습니다. 필요한 설명은 당당하게 소상하게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이유로 전북 도민의 선택권 전체가 지워져서는 안 됩니다. 그 문제를 이유로 전북 경제의 성장 흐름 전체가 멈춰서도 안 됩니다. 그 문제를 이유로 도민이 평가하고 선택할 권리마저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최종 판단은 심판자이자 주인이신 도민 여러분께서 해주셔야 합니다. 저는 도민 앞에서 평가받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저는 민주당을 떠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서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사랑해온 민주당이 지켜온 공정과 원칙을 전북에서 다시 굳건히 세우기 위해서 나섰습니다. 민주당이 더 공정한 정당, 더 낮은 정당, 도민과 당원의 뜻을 더 무겁게 받아들이는 정당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길에 힘을 보태고 싶습니다. 또 그 길을 전북 도민의 선택을 통해서 꼭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우리에게는 포기할 수 없는 꿈이 있습니다. 전북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전북에서 배우고 전북에서 일하고 전북에서 세계를 꿈꾸는 미래, 청년들이 떠나는 전북이 아니라 청년들이 돌아오는 전북, 기업이 망설이는 전북이 아니라 기업이 먼저 찾아오는 전북, 도민이 소외감을 느끼는 전북이 아니라 자신감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주역으로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끄는 전북, 그 꿈을 여기서 멈출 수 없습니다. 우리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뒤로 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전북의 선택은 도민이 합니다. 전북의 미래도 도민이 결정하십니다. 도민 여러분이 주인이고 심판자이십니다. 저 김관영은 도민 여러분의 후보입니다. 도민 여러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기자님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지금 아까 기자회견을 안고가시는 와중에 공청 과정에서 공약성이 좀 없었다라는 말씀하셨거든요. 한편으로는 공청회 당원들의 민주당 사당과 비판도 지금 계속해서 제기되는 상황인데 그 맥락 그 과정에 어떤 상황이었다고 보시는 건지. 언론인 여러분께서 다들 아실 겁니다. 12.3 내란 동조 프레임으로 저를 허독시키고 최고위원회에서 제거하려고 했던 많은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다행히 공천심사위원들의 합리적인 결정으로 살아났습니다. 그러나 CCTV 문제가 나오자 기다렸다는 듯이 12시간 만에 현직 도지사를 단 한 번에 소명, 해명 기회도 듣지 않고 제명했습니다. 이런 모든 일련의 흐름, 상대 후보가 맨 처음에 도지사 후보로 출마하면서 많은 도민들에게 한 얘기도 다 기억하실 겁니다. 저는 안 나가려고 했는데 정청래 대표가 나가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전체적인 일련의 흐름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시면 어떤 의도와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를 더 잘 아실 것입니다. 다음 질문. 전까지만 해도
도도한 민심을 얘기하셨더라고요. 최근에 견고한 그 민주당의 조직을 도도한 민심이 파고들 수 있다라고 말하신 근거가 좀 어디에 있는지 궁금한데. 네, 많은 도민들께서 정청래 대표의 결정들, 출근의 의사결정들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의 자존심을 이번 기회에 반드시 세워야 되겠다는 큰 거대한 민심의 흐름이 있습니다. 그동안 대한민국 정치는 정치의 변화는 호남에서 시작됐습니다. 저는 이번에 이 전국에서 민심의 변화가 분명히 대한민국 정치의 변화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이 민심을 하나로 바꿔내고 민주당의 경종을 울리는 더 건강하고 더 나은 민주당으로 만드는 그 길에 김관영이가 앞장서라, 깃발 들어라 라고 하는 우리 도민들의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그 요구를 제가 받들겠습니다. 이원택 후보가 아침에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이제 인사의 출마에 대해서 어떻게 해명을 본인한테 해명을 할 것이냐 이 영상이 명확하게 있는데 뭐 출마하는 건 나갈 수 없다고 조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말씀주시면. 네, 제가 대리 운전비 지급권에 관해서는 사과를 했습니다. CCTV를 보면 분명히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모든 것을 다 그대로 시인을 했습니다. 다만 CCTV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 어떤 얘기가 오갔고 어떤 경위로 금전이 지급됐는지 밝혀지겠지만 제가 참석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사는 곳과 이동 수단을 다 물어봤고 전주에 사는 사람은 2만 원에서 3만 원, 또 군산, 익산에 사는 사람들은 5만 원, 저우 포창, 임실에 사는 사람들은 대리기사비가 8만 원, 9만 원 나온다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10만 원 이렇게 지급했고 그것도 전체 20여 명 중에 차량 기준으로 해서 외부에 참석한 사람에게 14명이 지급했습니다. 경위를 떠나서 지급한 것 자체가 잘못이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 식사 자리가 끝나기 전에 잘못임을 깨닫고 또 저희 직원들의 권유에 따라서 제가 회수를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상당 부분이 회수가 됐습니다. 이런 점들을 앞으로 검찰과 법원에서 충분히 설명하고 소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관한 도덕적 비난, 법률적 판단은 제가 회피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 일 때문에 우리 도민들의 판단 선택권이 아예 없어졌으면 안 됩니다. 전국의 발전의 흐름이 아예 없어졌으면 안 됩니다. 중단돼서는 안 됩니다. 이런 절박감이 있고 그러한 점들을 우리 도민들께서 충분히 고려하셔서 저를 이 자리에 불러낸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수상 사용을 선거 방식으로 실제 대표자는 선거 방식은 어떻게 되는지 좀 네, 시간이 많지 않고 저희가 그동안은 당내 경선 위주로 좀 대비를 했다면 이제는 마지막으로 직접 6월 3일 우리 도민들이 직접 투표로 판단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염두에 두고 우리 도민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정서적인 마음뿐만 아니라 전국의 미래 비전을 충분히 설명해서 어떤 사람이 우리 도의 미래 또 내 경제, 내 호주머니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인지를 잘 설명해서
나에게 이득이 되는 후보가 누구인지를 잘 설명하는 데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뭐 각종 토론회도 있을 거고 한데 후보들의 이제 여러 논란들이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흠집 내기 또 선거가 또 반복되는 거 아니냐라는 국민들의 피로한 감정이 있을 거고요. 정책이 실종됐다는 그런 앞으로 좀 후보들 간의 정책 경쟁을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생각 좀 말씀해 주시죠. 네, 그동안 후보 간의 경쟁 과정에서 정책보다는 네거티브, 상대방 깎아내리기에 집중했던 후보가 누구인지는 국민들이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후로 가능한 한 국민들께 미래 비전과 정책을 알리고 같이 공유하는데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쓰겠습니다. 시연님, 제가 먼저 그 내란 동조 형 비서 씨 정계 은퇴를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약속 지키시겠습니까? 네, 제가 뭐 기소 시에 정계를 은퇴하겠다라고 너무 강하게 말씀드려서 많은 분들이 재판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만두냐라고 하는 분들까지 계십니다. 저는 정치인이 한 말은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민들께 제가 분명히 정치 생명을 걸겠다고 약속을 드렸습니다. 만약에 12.3 내란 공조 혐의로 저는 기소가 되는 것만으로도 저는 저와 공직자들에게 우리 국민들에게 있을 수 없는 죄를 저짓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재판에서 유죄 무죄를 다투는 것은 그 다음 문제지만 기소된 것 자체가 저희 정부로서 너무나 큰 불명예이기 때문에 그런 불명예를 안고 저는 더 이상 정치할 생각 없습니다. 이재명 정부랑 후기에는 민주당 후보가 필요하지 않냐라고 민주당 쪽에서 이제 이야기를 할 것이고 실제 그렇게 생각하는 국민들도 상당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유권자들이 유권자들이 지금은 민주당이 저를 제명을 해서 어쩔 수 없이 무소속 후보로 나왔지만 제가 진짜 민주당 후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선거 마치고 승리해서 민주당의 공정과 정의를 회복하는 상징적인 사건을 만들고 민주당에 도착하겠습니다. 일단 정서적으로 유권자들이 많이 공감을 하고 지사님께서도 노력을 하시겠다고 했지만 아무튼 어찌됐든 간에 유권자들의 46세에 대한 유권자들 부담감이 있습니다. 잠깐 언급을 하셨지만 그쪽에 계셨기 때문에 이런 공직선거법 판례는 또 다른 부분이어서 대응책이 있으십니다. 제가 많은 판례와 선례 판례를 찾아봤습니다만은 대리운전비를 지급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저는 법이 도덕과 상식 위에 존재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법도 도덕과 상식 기반 위에 근거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 그 부분을 저의 의도와 경위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설명한다면 판사님들께서도 검사님들께서도 합리적인 결정을 내려주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민주당에서 지금 당내 인사들이 이제 당내 인사들이 우회적으로 지사님을 좀 지원할-거나 이게 선거를 도와줄 것을 좀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혹시 그 민주당을 탈당하고 그 지사님을 다시 함께 이번 선거 기간에 도와줄 좀 인사분들이 있는지 크게 지켜주시면 네, 민주당의 당적을 가지고 있으면서 무소속 후보를 지원하거나 선거를 돕는 사람들을 전부 제명시키겠다, 징계하겠다라고 하는 마당에 민주당에 계신 분들이 저를 돕는 것은 큰 결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민주당의 당적을 가지고 이미 출마하였거나 출마를 앞으로 할 예정인 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후보, 제가 저를 명시적으로 도와달라고 절대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그분들이 심리적으로 저를 어떻게 하는지는 저는 관여할 바는 아니지만 제가 그분들의 장래를 망쳐가면서까지 저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시민들의 품으로 가겠습니다. 일반 도민들의 품에 안겨서 선거를 하겠습니다. 일각에서 얘기하고 있는 무소속 연대도 그러면 염두에 두지 않고 계신다는 말씀을. 특정 후보들과의 연대라는 점은 심리적으로 자연스럽게 지원하거나 형성되거나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명시적으로 무소속 연대라는 말을 저는 선호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질문. 장세환 의원님, 국회에서 우리 지사님을 지원하실 때 이 자리에 오실 것 같은데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이 자리에 함께 참여하는지 말씀 해주세요. 네, 저도 안녕합니다. 지금 정청래 당대표의 오만과 횡포가 전국을 죽이고 민주당을 죽이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이대로 놔뒀다가는 이 민주당이 망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분연히 저항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게 민주당을 살리는 일이고 전국을 살리는 일이고 이재명 대통령을 도와주는 일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20대 중대관의 김동인 방금 장세원 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제 의견도 대동을 소유합니다만 우리 전국은 민주주의의 성지입니다. 그 전국 정신을 한마디로 정의한다고 하면은 첫째 정신은 불의에 한가한 정신입니다. 불의를 용납할 수 없습니다. 따블로 변화와 개혁을 추구하는 정신. 여기에 마지막으로 화합과 소통의 정신인데 이 정신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추구해왔던 정당이 민주당입니다. 그런데 이 민주당의 정신이 훼손되고 있고 특히 공천으로 인한 사당화가 삼척동자에게 물어도 공정과 상식의 원칙에 벗어나기 때문에 우리 전국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분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 분연히 일어나는 선봉장이 김관영 지사가 될 것이고 여러분들이 함께해 주실 것이라는 생각으로 아마 저를 포함해서 지사님, 장세환 전 의원님 여러분들이 함께 공조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저기 아까 그 지사님 모두 발언의 말씀 중에 이원택 당시 국회의원이 정창래 대표가 도지사 나가라고 말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정창래 대표가 왜 이원택 당시 국회의원한테 도지사 나가라고 했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제가 직접 듣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언론인 여러분께서 대부분이 다 짐작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질문. 이원택 후보가 오늘 경찰청 출석하면서 기자들이 내란물로 정치 생명을 어떻게 걸겠냐는 질문을 적당히 회피했는데 만약에 무혐의 처분될 경우 이 후보가 어떤 방식으로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후보 사퇴? 저는 정객은 돼야죠. 이 후보도 정계를 네, 그렇습니다. 정치 생명을 걸겠다는 것의 의미를 액면 그대로 해석해 보십시오. 저는 그 정도 저희 전국 도민을 이렇게 하나로 내란 공조 세력으로 몰아서 명예를 더럽힌 행위에 대해서 만약에 무혐의가 나왔는데 그것도 특검에서 조사를 했는데 무혐의가 나왔다. 그런데 본인이 또 정치 생명을 걸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정치적 생명을 걸지는 본인의 판단 영역이지만 제 기준으로는 저는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만 더. 네. 이번 그 전국도지사 선거가 신청과 반청 프레임으로 흘러가면
지역 발전에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신청과 반청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사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정말 저도 기원하고 전북이 이재명 정부 성공의 그 중심에서 역할을 꼭 하고 싶습니다. 특히 8월 전당대회가 지나고 나면 그 부분도 상당 부분 희석돼서 다시 하나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30초만 해도 지사님 원샷이라 투샷이면 필요하거든요. 죄송합니다. 예.